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책대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책은 사업을 한다는 것, 레이 크록의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51페이지고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 크록이 어떻게 맥도날드라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일구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말하면 꿈꾸는 사업가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고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의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아치 대표되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는 레이 크록이 처음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1948년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 형제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남부 샌버너디노에서 드라이브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도 사실 이 햄버거 가게를 처음 시작해서 처음 성공으로 이끈 것은 아니고요. 스튜디오 무대 장치 설치나 바베큐 식당 등을 했지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이제 열게 되는 가게였죠. 그 가게를 이제 레이 크록이 1954년에 보게 되는데 어떤 경위로 보게 되냐면 레이 크록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종이컵을 팔다가 얼 프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발명한 멀티 믹서를 이제 그가 직접 세운 회사 이름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이 믹서기를 팔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죠. 어디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믹서기를 나도 사고 싶다. 실제로 이 레이는 그 전에 이제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 믹서기를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 가게가 어떤 가게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가 보게 되고 이들의 이 맥도날드 형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고 팔고 있는 햄버거의 맛이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 가게를 프랜차이즈 사업화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미 10군데 매장을 내준 것을 제외하고 미국 전역에 형제 식당을 프랜차이즈 지점을 낼 권한을 갖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매출의 1.9%를 레이 크록이 그 중에 0.5%를 맥도날드 형제가 받기로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그렇게 계약은 시작이 됩니다. 현재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150조 원이 넘고 매출액 역시 2016년 기준으로 26조 원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레리가 맥도날드 형제에게 $950를 청구할 수 있고 가맹 계약은 20년,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는 10년 계약이었지만 추후 99년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레이는 맥도날드 체인을 열면서 그 내부에 있는 공중전화, 주크박스, 자동 판매기를 두지 않는 등 여러가지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쓰고 매니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까지 할 만큼 사실 세세한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가 느낀 프랜차이즈 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가맹점 운영자가 직접 고안하는 것보다 뛰어난 운영 기법, 그래서 가맹주가 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의 역량임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레이는 첫 매장을 오픈한 그 해에 18개의 매장을 연달아 열게 되면서 되게 성공 신화를 열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모두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맥도날드의 프렌치 프라이가 맛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맥도날드 형제의 매니저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자의 수분 함량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끝내는 확인을 하게 되고 독자적인 건조 시스템을 고안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레이크록은 끝까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책 전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맥도날드의 성공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해리손 번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맥도날드가 매장이 늘어나면서 성황리에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는 듯 보였으나 항상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1955년 해리 손번이라는 사람이 크록에게 이제 동업을 제안하게 되고, 실제로 현금이 없었던 레이는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해리 손번은 이 맥도날드가 번창하는 모습, 그리고 레이가 일을 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성공을 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100를 받고 서로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맥도날드의 재정, 회계, 계약, 부동산 쪽을 맡아서 재무전문가로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이 자금력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돈을 많이 조달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이는 해리에게 20%의 주식을 이제 주게 되고, 추후에는 해리손 번이 CFO 비즈니스 이젝티브 자리까지 오르지만, 이제 이 해리손 번은 이 맥도날드 사업을 약간 부동산 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고, 레이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이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매번 갈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했고, 그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개인 사업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1961년에) 맥도날드 형제의 매장을 $270만 다 사들이게 되고, 이 원금은 6년 동안 상환을 하고 11년 만에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레이가 드디어 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브랜드와 매장, 미국 전역에 대한 권리를 그때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4년에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구단주가 되었고, 이제 크록 재단을 설립해서 당뇨,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연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진짜 대단한 워커홀릭이었는데요. 은퇴 후에도 명예회장 자리에서도 끝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1977년 폐렴 합병증으로 82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52세 맥도날드의 성공 신화를 시작한 레이 크록은 미국 벤처 정신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그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그의 성공 신화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상가였으며 행동가였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장신구를 파는 장사를 시도하게 됐고, 20세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 릴리 튤립스라는 종이컵 세일즈에 일찍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낮에는 영업을, 밤에는 피아노 밴드 강습을 하며 10년간 가족을 부양하며,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그는 또 회사에서 좋은 영업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기적인 실적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시했다는 그의 얘기도 책에 실려 있고요. 실제로 이 맥도날드 사업을 읽어가면서 이 레이는 여러 번 자금적인,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실제로 뭐 작은 자금이나 돈에 대해서 연연해 한다기보다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걸어야 할 때가 있다. 모든 무엇인가에 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한다. 합리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것도 도전의 일부다 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이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일궈냈는가, 그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